수능 특강 테스트 2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걸 요지 문제인데 이글 같은 경우도 이제 배경을 딱 설정을 했어. 배경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핑크색 부분 진짜 하고 싶은 이 얘기지. 이게 바로 요지지. 얘가 이제 메인이었고 그리고 이 메인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해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지. 어디션 부분. 어디션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뭐 주제를 반복하든지 주제에 준하는 정보를 하나 덧붙이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근데 아마 이 글을 읽어 내려갈 때 사실 처음 접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배경 부분을 처음에 이제 배경이다라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이 글을 처음에는 이게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주제에 해당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위의 얘기가 배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사실 너희들이 이런 감을 찾는 법을 너희들이 사실 지문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돼. 알겠지? 근데 어쨌든 요즘 주로 나오는 유형이 이래. 배경을 설정한 다음에 그 배경을 바탕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펼치는 그런 단락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면서 5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배경 설정하는지 또 보도록 하자. The efficient, 아주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사용. 뭐에? 빅데이터의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사용은 자, 뭐를 필요로 한다? 개인적이고 어떤 조직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어떤 능력이냐? Asking the right question. 올바른 질문을 하는 그런 능력이지. 응? 그리고 in the right way. 올바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을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 하는 그러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빅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뭘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얘기야.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이 필요하대. 질문을 제대로 하는, 올바른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단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제너럴하잖아. 그럼 밑에 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니? 그럼 빅데이터를 사용을 어쨌든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지. 정확하게 질문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올바르게 질문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마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일 거야. 자, 계속 간다. Big data is powerful. 빅데이터는 강력합니다. 해가지고 only if가 들어가는데 only if 하면 딱 뭐야? 오직 이러한 경우에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이거 조금 구조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only if는 끝까지 들어간다. only if는 끝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organizationally 그리고 conceptually framed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 이제 분사구문 처리가 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only if절 안에 부사절 압축이 들어와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 빅데이터는 강력합니다. 오직 어떤 경우에만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지. 빅데이터가 is generated, 생성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지지되어지는 경우에만 자, 뭐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줄거리, 그러니까 강력한 이야기의 어떤 창출에 의해서만 자, 뭐 하는 가운데? 조직적으로 그리고 conceptually 어떤 개념적으로 문맥, 맥락적으로 틀 지워진 가운데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어떤 맥락적으로 틀 지워진 가운데 아주 강력한 이야기의 창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결합되고 지지되어지는 경우에만 빅데이터가 강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첫 번째, 빅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올바로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했다.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자, 그리고 빅데이터는 오직 어떤 경우에만 강력하다? 강력한 이야기의 창출에 의해서만, 바로 이런 빅데이터가, 이런 창출에 의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결합되고 지지되어진 경우에만 빅데이터는 강력하다.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빅데이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되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이야기에 의해 만들어질 때 그게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 그게 그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말이 또 너무 제너럴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풀어 써주는 거야. This means. 이것은 뜻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장 넣기 괜찮지. 바로 앞 문장을 전체적으로 가리키고 있지. 이것은 뜻합니다. 뭐를 뜻해? The big data. 빅데이터가 has to be thick. 좀 두꺼워야 한다는 거. 빅데이터가 두꺼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가 좀 심층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뜻한다는 거야. 그래놓고 I가 나오지. 그냥 우리가 읽을 때 그냥 I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이게 즉이란 뜻이야. 즉. 그러니까 뭐 즉 뭐야. Not only quantitatively, not only but also네.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바로 더 중요하게도 질적으로 뭐야? 좀 유의미해야 된다는 거, 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얘기는 좀 유의미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는 좀 이제 두꺼워야 한다. 이 얘기는 좀 심층적이어야 한다. 이게 그냥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양도 당연히 많아야 돼. 근데 양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질적으로 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빅데이터가.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빅데이터를 써먹을 만한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야. 그럼 우리는 이게 바로 배경인데 말 그대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써먹을 수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제너럴한 이야기로 좀 아주 좀 추상적인 얘기였지. 빅데이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뭐 올바로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의해 이렇게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은 좀 빅데이터가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다. 심층적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자, 너무 제너럴하지? 이제 진짜 하고 싶으니까 던지는 거야. 바로 메인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오잖아.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지. The art, 예술과 humanities, 바로 인문학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 썰을 깐 거야. 그러니까 예술과 인문학이 중요하다. 자, 어떤 시대에 디지털 어떤 변환과 그리고 빅데이터의 시대에 인문학과 예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술하고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들어가는 거야. 그 이유. 왜 예술과 인문학이 필요한지. 자, 왜냐하면 그들이 dominate the knowledge domains. 바로 그들은 예술과 인문학이다. 그 예술과 인문학이 그 지식 영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 영역? 바로 창조와 그리고 의사소통. 뭐에? 바로 이야기. 이야기의 창조와 그리고 이야기의 의사소통. 바로 전달의 지식 영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인문학이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내러티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러한 지식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지. 바로 인문학과 예술이 인간 삶의 의미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얘기야. 자, 그러다 보니까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걸 또 이해를 못했을까봐 다시 한번 환원해 주잖아. 이런 부분도 문장 넣기 괜찮지? 다시 말해서 예술과 인문학은 are capable of 할 수 있다는 거야. 뭘 할 수 있어? 자, 문장 구조로 보면 into big data 이거는 이제 전명구 부사구가 들어갔고 embed의 목적어가 바로 the aesthetic human-based dimensions가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술하고 인문학은 끼워 넣을 수 있대. 그 빅데이터 사이로 뭐를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어떤 미적인 인간 기반의 영역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미적인 인간 기반의 영역 하니까 또 이제 뻥 찌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짜증나. 이러지 말고 분명히 또 설명을 하잖아. 설명해. 관계사로 설명을 해줘. 도대체 미적인 인간 기반의 영역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make them relevant. 그것들을 좀 적절하게 그러니까 유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거는 바로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데이터가 복수잖아. 그지? 그래서 them으로 봤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유의미하게 좀 관련성 있게 적절하게 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미적인 인간 기반의 영역을 이 예술과 인문학이 빅데이터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 In order to identify. 바로 그 핵심적인 질문을 확인하고 병렬이지. 그리고 그 핵심적인 질문을 다루고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의 창출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 지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부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다루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 뭐 한다? 그 빅데이터를 유의미하게 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미적인 인간 기반의 영역을 데이터 소리로 이제 끼워 넣는다는 거지. 자, 오히려 그 in other words 하면서 이게 다시 말해서 하면서 너희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이 얘기가 더 너희들도 헷갈리게 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야. 지금 인문학과 예술이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했니? 내러티브잖아.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역을 담당한다는 거야. 근데 아까 위에서 배경에서 뭐라고 했니? 빅데이터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응? 강력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뭐가 한다? 바로 예술과 인문학이 한다는 거야. 응? 그 예술과 인문학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어서 아주 적절하게 질문을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제 질문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지. 이 얘기가 이 얘기야. 좀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술과 인문학이 어떤 능력을 끼워 넣어준다고 어떤 미적 인간 기반의 영역을 집어넣어준다, 끼워 넣어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지. 그 미적 인간 영역이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우리 그렇게 읽어야 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끼워 넣어준다 이거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어떻게 한다? 그 빅데이터를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부의 창출이라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빅데이터를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관련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예술과 인문학이 가지는 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주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너희들이 헷갈렸을까봐. 오히려 너무 막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다가 너희들의 막 머리를 뒤죽박죽하게 만들었을 걸 이제 작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야. 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헷갈리지 말고 다시 말해서 예술과 humanities, 인문학이 필수적이다. 자,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make big data. 자,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 그 다음에 분석학, 데이터 마이닝 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지, 그 정보를. 그리고 디지털 변환을, 자, 이거는 오형식이지. significant,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에게? 바로 이해 당사자들에게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인문학과 예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건 뭐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술하고 인문학이 중요하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답은 뭐 당연히 1번. 뭐 답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그런데 이게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 문장 넣기 같은 경우는 this 이 부분 그리고 in other words 이런 부분 괜찮지. 이런 부분 문장 넣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만일 빈칸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 주제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어디션이라고 했던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제 아마 난도가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근데 오히려 이 이유라고 설명했던 부분 있지 선생님이 이유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또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있잖아. 바로 예술과 인문학이 그 창조와 내러티브의 창조와 어떤 전달이라는 지식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빈칸에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이제 in other words 해가지고 이 말을 이제 환원하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이 in other words 이하 부분은 위의 문장을 통해서 이제 추론할 수 있고 뭐 반대로 이제 위에 부분은 또 밑에 부분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빈칸이 나올 수 있는데 만일 in other words 이 이하 부분에서 만일 빈칸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 괜찮지? 자, 뭐 한다고? 빅데이터 속에다가 어떤 미적인 인간 기반의 영역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여기 대이하까지 잡아야 돼. 궁극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좀 관련성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런 부분들 빈칸에 나오기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이 글, 이 단락의 내용에 있어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주 동감하는 바야.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 아니 도대체 뭐 문과 가서 뭐 하냐요? 이렇게 묻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 인문학과 이 예술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이 중요시되는 이러한 시대에 진짜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시대보다도 앞으로의 시대가 더욱더 이제 문과에서의 어떤 뛰어난 인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지 남학생들 보면 문과 가서 뭐해요 이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문과에 가서도 오히려 이과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능력, 바로 빅데이터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능력들은 문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너무 편협하게 무조건 이제 먹고 살려면 무조건 이과에 가야 된다. 이런 사고는 이제 탈피하는 게 아주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5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